자그마치 50년 만에 우리 인류가 다시 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냥 깃발 꽂고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대담하죠. 바로 달에 정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폴로 계획은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죠.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줬으니까요. 짧은 방문이었지만 불가능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디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계획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냥 방문객이 아니라 달에 우리의 두 번째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인간 거주지를 만들겠다. 바로 이 목표가 모든 것의 판도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 넓고 넓은 달 표면에서 도대체 어디에다 우리 기지를 지어야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요? 아폴로 우주선들은 대부분 달의 적도 근처에 내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형도 평평하고 여러모로 예측 가능해서 착륙하기 안전했거든요. 근데 영구적인 기지를 짓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4일 동안 해가 전혀 뜨지 않는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밤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재앙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은 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으로 알려진 곳, 바로 남극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설과 함께 말이죠. 달의 남극은요, 정말 극과 극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엔 영원한 빛의 봉우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24시간 내내 햇빛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죠. 그런데 바로 그 옆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 없는 영구 동토분화구가 있어요. 바로 그 영원한 어둠 속에 달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자 지구로부터의 끝없는 복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달의 양쪽 극지방에는 약 60억 미터 톤의 물, 그러니까 얼음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에 있는 꽤 큰 호수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발견이야말로 달 탐사의 모든 계획을 바꿔버린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달에 있는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물 1톤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달에서는 그 귀한 물을 현지에서 채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달에 있는 물은 단순히 마시는 용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나오고요. 남은 수소는 산소랑 다시 합쳐서 가장 효율 좋은 로켓 연료로 쓸 수 있죠. 심지어 거주지 주변을 물로 둘러싸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 역할까지 해줍니다.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달은 이제 더 이상 탐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화성, 그리고 더 깊은 태양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기지, 우주 한복판에 있는 주유소가 되는 거죠. 자, 에너지 문제도 해결했고 물도 찾았어요. 이제 건설만 하면 될까요? 천만에요. 사실 아폴로 계획 때 우주 비행사들을 거의 좌절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월면톡, 달 먼지입니다. 이게 지구에 있는 흙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주 미세한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요. 정전기 때문에 우주복이든 장비든 어디든 그냥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심지어 이걸 들이마시면 월면 건초열이라고 해서 알레르기 같은 증상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먼지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착륙선이 내릴 때마다 로켓 엔진이 엄청난 속도로 먼지를 날려버리는데 이게 마치 총알처럼 주변 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륙 패드가 꼭 필요한데 여기서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첫째, 안전한 착륙 패드가 없으면 기지를 지을 무거운 건설 장비태를 달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그 건설 장비가 없으면 착륙 패드를 만들 수가 없죠. 이거 완전 캐치22, 진퇴양난의 상황이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죠. 과연 나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나사의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었던 바로 그 달 먼지를 이용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역발상의 끝을 보여주죠. 핵심 기술은 소결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설탕가루에 열을 살짝 가해서 표면만 녹여 단단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입자들을 완전히 녹이지 않고 겉부분만 살짝 녹여서 서로 단단하게 붙게 만드는 거죠. 자, 나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3D 프린팅 로봇이 달 먼지를 얇게 층층이 깔면 강력한 레이저가 섭씨 1500도라는 엄청난 열로 그 표면을 순식간에 녹여서 굳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위험한 먼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건축자재로 변신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장소, 자원, 건설이라는 가장 큰 공학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이죠. 그럼 이제 시선을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게 될 사람에게로 한번 옮겨볼까요? 달의 도시에서 사는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달에서의 삶은요, 지구랑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혹독하죠. 중력이 약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매일 2시간씩 꼭 운동을 해야 하고요. 신선한 채소는 정말 귀한 사치품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물은 98%까지 재활용돼요. 우주 기행사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마신 커피가 내일의 커피가 된다. 이런 완벽한 순환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아르테미스 계획의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학기지 몇 개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에서 자원을 캐고 공장을 돌리고 심지어 호텔을 지어서 관광객을 받는 세상, 미래의 달 경제까지 내다보는 정말 원대한 계획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폴로 계획이 달 표면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겼다면 아르테미스 계획은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서 우리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을 넘어 다른 행성에도 거주하는 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미래를 위한 거대한 유산을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